네, 또 김상진입니다. C++11, C++14와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길게 하기가 쉽진 않네요. 그래서 어, 여러 번 나눠서 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열거형과 관련해서도 이제 C++11 관련해서 새로운 문법이 추가됐습니다. 물론 이 새로운 문법이 추가된다고 해서 기존 문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존 문법들, 기존에 써왔던 문법들이기 때문에 계속 호환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전 문법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경우에 이 문제점들을 이제 표준에서는 새롭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이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놈 컬러 red, green, blue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 red, green, blue라는 식별자는 글로벌한 식별자가 됩니다. 즉 다른 용도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것은 상당히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한 번 썼던 용어를, 한 번 썼던 식별자 이름을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모호하지 않다 그러면, 그리고 어색하지 않다 그러면 그 이름들을 다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없어서 red 01, red 02, red 0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red로 계속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열거형에서도 그 이름들, 열거형의 상수 이름들을 열거형 안으로만 제한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제 추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법에서는 enum color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 사이에다가 class라는 이름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정의된 열거형을 스코프가 제한된 열거형, 가시형이 제한된 열거형이라 하고, 이때 이제 정의된 레드, 그린, 블루 식별자들은 글로벌한 식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컬러하고만 연결된 식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용어를 쓸 때에는 레드, 그린, 블루를 쓸 때에는 반드시 앞에다가 열거형 이름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레드가 어디에 정의된 이름인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컬러 땡땡 레드처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red라는 이름은 아무 데서나 또다시 쓸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const red equals 10이라고 썼지만 이것이 좋은 프로그램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점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는 이 red라는 용어를 필요한 곳에서 또다시 정의해서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또다시 정의해서 쓸 경우에는 서로 간에 충돌이 되지 않고 모호하지 않고 그렇게 씀으로 해서 가독성도 높여진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코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치지 않고 작성이 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enum class hand type 가위바위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열거형들은 원래 이제 C나 C++, 기존 C++에서는 정수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산자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별도 재정의 없이 이런 식으로 player 1,
플레이어 2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비교는 가위는 0, 바위는 1, 보는 2라는 그 정수값을 갖고 비교를 하게 되겠고, 그 비교는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의 비교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메소드들, 함수들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열거형 자체 내에다가 메소드들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글로벌한 함수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compare라는 메소드를 정의해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나랑 가위바위보 두 개를 비교해서 앞에 것이 뒤에 것을 이겼는지 비교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뒤에 어떻게 쓰이는지 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타입캐스트 연산자, 그러니까 하나의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바꾸는 그런 타입캐스트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열거형을 정의했는데 이 열거형들을 출력할 때 한글 이름으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은 메소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도 참조 타입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이제 실제 출력을 하고 싶다. 그 C++의 표준 입출력 방법을 이용해서 출력하고 싶으면 이런 것을 재정의하고 이 오퍼레이터를 재정의하고 이 안에서 방금 만든 toString을 이제 부르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가위 그래서 두 번째 플레이어가 이겼다고 나옵니다. 또다시 실행하면 또 가위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바위 비길.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조금 다시 다른 결과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랜덤한 함수를 이용해서 그 가위바위보를 어떤 가위를 낼지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C와 또 C++에서는 랜덤이라고 하는 랜드라고 하는 srand 하는 함수들을 사용해서 랜덤 함수도 그 난수들을 발생했었는데요. C++11부터는 그 랜드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더 랜덤 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MT1993764 라고 하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랜덤한 함수를 그 랜덤한 값을 생성할 수 있는데, 요 생성하는 문법은 기본 랜덤 디바이스, 이게 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랜덤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랜덤 디바이스를 여기에 이제 줌으로써 이 랜덤이 그 초기화가 되는 거죠.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랜덤 함수를 가지고 랜덤 값을 생성을 할 때 우리가 뭐 이걸 갖고도 할 수 있지만 이제 C++11부터는 이런 또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와 같은 또 추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고르게 동일한 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가위바위보를 하는데요. 가위바위보 하는데 90번을 했다. 그리고 이걸 이용했다. 디스트 02. 그러면 생성하는 숫자들이 0, 1, 2 세 가지 숫자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0번 우리가 랜덤 함수를 돌리게 되면
0이 등장한 횟수는 30번, 1이 등장한 함수는 30번, 2가 등장한 횟수는 한 30번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숫자들이 등장하는 그 횟수를 정규 분포화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랜덤에서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그 디스트리뷰션에 그 랜덤 값을 넣어주시면 요 분포의 요 범위 내에서 수들을 정규 분포에 맞게끔 랜덤한 값들을 생성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 1, 2를 정수를 생성할 거에 되겠고 그 정수 0, 1, 2 생성한 것을 열검으로 바꿔야 되니까 스태틱 캐스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가위바위보를 생성한 다음에 위에 그 컴페어 함수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플레이 1과 플레이 2가 같은지 보고 같으면 무승부, 컴페어를 해가지고 플레이 1, 플레이 2를 비교했을 때 추구가 나오면 플레이 1이 이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비긴 건 앞에서 했으니까 플레이어 2가 우승한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들을 이렇게 이제 열거형들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할 때 보시면 기존과 달리 가위 쓸 때 핸드 타입 땡땡 가위, 스위치문에서도 핸드 타입 땡땡 가위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 기존의 C++에서는 멤버들을 초기화하고자 하면은 항상 그 초기화는 생성자에서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성자에서 초기화하지 않고 명백한 초기화, 즉 멤버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 balance equal 0 이렇게 초기화하는 거죠. 이걸 한 가지 좀 늘려보면, 만약 이런 식으로 디폴트 생성자도 만들고 정수를 하나 받는 생성자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안에도 밸런스는 0으로 초기화될 겁니다. 즉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밸런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0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코드를 통해서 제시가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이 복잡하게 안 만들어도 여기 전에는 여기에 만약 그게 안 됐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됐겠죠. 이런 식으로 예전 코드는 이런 식으로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제 밸런스 이퀄 0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것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이용한 통일화된 초기화 문법. 이거는 기존에 이제 문법이 매우 복잡했는데 C++의 문법들이 그 문법들을 간소화하는 새 문법을 이렇게 도입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C++ 03에서는 초기화 관련된 문법이 총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로를 쓰는 거, 또 이퀄하고 쓰는 거, 또 중괄호를 써가지고 초기 값들을 나열하는 거, 그리고 또 생성자 안에서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문법들, 그런 문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C++ 11부터는 이 모든 경우를 중괄호로 통일화 시켜서 항상 우리는 이제 다른 문법을 생각하지 말고 중괄호만 가지고 모든 초기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오토를 이용할 때에는 옆에 나온 것처럼 오토를 이용했을 때는 x 중괄호 99는 요거는 x 이퀄 99랑 다른 의미입니다. 위에 99는 initialize list 인데 값이 하나 있는 그런 경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initialize list가 또 C++ 11부터 라이브러리 추가됨으로써 약간 이 통일화된 문법에 이제 위배되는 또는 반대되는 그런 예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고요. 즉 오토를 이용할 때는 중괄호를 쓰지 말고 기존처럼 이퀄을 쓰는 게 더 맞는 경우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뒤에 예제를 보여드리겠지만 클래스를 정의할 때 initialize list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기화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괄호를 그때 이제 여기서 생성자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부르는 그 문법에서는 중괄호를 안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를 이용한 통일한 초기화 문법의 한 가지 추가적인 장점은 나로잉의 경우에는 문법 오류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코드를 통해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A 생각하지 마시고요. int n equal 10 하면 문제 없죠. int b equal 10.5 하면 이것도 에러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int c 10.5 이렇게 되면 요거는 에러인데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unused variable 문제는 아니고 한 가지 에러가 났는데 그 에러가 double cannot be narrowed to int in initialize li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돼요. 하지만 int d 10 이렇게 되면 std cout 이 에러는 지우고요. 지우고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이 출력이 되죠. 약간 좀 오래 걸렸지만 1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표준 초기화된 문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요 위에 주석 처리된 이런 것들은 또 오류로 걸러주는, 제거해주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새로 추가된 키워드들이 있는데,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아까 상환 예제가 DS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A라는 클래스에 co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B를 생성하는데 A를 상속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때 void con 이렇게 되면 에러가 안 나죠. 오버라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드 하는 건데, 만약에 껌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디였죠? 에러가 안 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그냥 B에는 con이라고 하는 것과 co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추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override 기능을 넣게 되면, 키워드를 써주게 되면 에러가 나죠. Only virtual member function can be marked overrode. com marked overrode but does not overrode any member function. 그러니까 override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어떤 멤버도 override 하고 있지 않다. 스펠링이 틀렸죠. 근데 요거를 gone이라고 바꿔주시면 에러가 안 납니다. 즉, 이 override는 컴파일러에게 내가 지금 재정의하는 그 함수는 버추얼 함수는 그 재정의하는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메소드라는 것을 알려줘서 좀 더 똑똑하게 문법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요 fun이라고 하는 A에 있는 클래스는 fina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에서 이렇게 그 폰을 재정의하고 싶어도 재정의가 안 됩니다. 파이널 펑션은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override와 final 두 가지 기능이고요. 키워드를 좀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delete와 default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메소드를 정의하기 대신에 그 원래 C++에서 우리가 정의를 안 했을 때 제공해주는 그 디폴트를 나는 쓰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빈 메소드 형태로 정의하기보다는 equal 디폴트를 써주게끔 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으면 그 C++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정의를 하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 복사 생성자라든지 복사 대입 연산자라든지 등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재정의가 돼서 쓰이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싶을 때는 equal delete 하면은 저것을 이제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가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11부터는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디폴트 파라미터, 디폴트 인자,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int n을 보는데 이 int n에서 발 값을 n으로 초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본 생성자를 부르면 기본 생성자에서는 이 발값을 0으로 초기하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 A라는 생성자에서 요 아래에 있는 생성자를 기본적으로 호출하게끔 여기에 땡땡 다음에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여기에 이제 중괄호라는 문법을 썼는데 이 중괄호 문법을 써도 되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 A에 initialize list 가 들어가 있으면 생성자 initialize list를 사용한 생성자가 들어가 있으면 잘못 해석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요거 대신에 그 옛날 방식 표준에 있는 그 통일화된 방식 대신에 이 그 괄호를 써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그 통일화된 초기화 문법 대신에 가로를 쓰자.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t expression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const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const와의 차이점은 const는 실행 시간까지 초기화를 지연할 수 있는 반면에 const expression은 그렇지 않고 반드시 컴파일 과정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 코드에서 const int n1 이라고 하는 대문자 n1은 그 컴파일 시간에는 n1이 어떤 값으로 어떤 상수 값을 가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n을 입력받으면 n1은 n 값으로 고정이 돼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const expression은 이런데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const expression int n3 equal n 하면 이 n은 현재는 어떤 값인지 모르고 컴파일하는 과정에서는 모르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const expression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const expression int n2 equal 10 요거는 const int n2 equal 10에나 차이가 없죠. 둘 다 10이라는 값으로 고정이 되고 바꿀 수 없는데 이 const expression은 그런 면에서 보다는 다음 예제가 확실히 우리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const expression int n4는 factorial 10입니다. factorial 10. 그럼 factorial 10은 우리가 컴파일 시간에 저 코드를 컴파일러가 실행해 봄으로써 10 팩토리얼이 뭔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컴파일 시간에 계산을 해버려서 N4에 컴파일 시간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초기화까지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 만약에 우리가 예전 방식을 썼으면 저 팩토리얼 10이라는 것도 컴파일 시간에 최적화가 되지 않는 거고 실행 시간이 돼서 실제 팩토리얼 10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const expression을 쓰게 되면은 이제는 컴파일 시간에 저 함수까지 컴파일러가 실행해 가지고 결과값을 계산해 가지고 고정시켜 준다. 그러니까 코드상에는 팩토리얼 10이 들어간 게 아니라 10 팩토리얼 값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죠. 뭐 유용하게 추적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R-value 요 부분은 인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런 게 C++로 추가됐다 라는 것만 아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공부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추세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추가되는 겁니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그 함수에 전달할 때 데이터만 전달했었는데 이제는 함수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 C와 C++에서도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함수형 포인터, 함수 포인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람다라고 하는 함수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수를 이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for each의 요 함수 정의를 아예 전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이것을 해라 라고 정의해 줍니다. for each. 그러면 for each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리스트에 있는 2578에 대해서 각각 2578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즉석에서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해서 람다를 이용해서 정의해 가지고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단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새로운 랜덤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그 자료 구조를 우리가 실제 구현할 때 그 이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쓰게 될 텐데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가 이제 위치에서 요 시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는 C++에서는 동적 할당할 때 new를 하면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그 다 쓰고 나서 딜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new delete는 상당히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납을 안 한다든가 반납을 한 다음에 쓴다든가 뭐 엉뚱한 걸 반납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아예 딜리트를 프로그램할 필요가 없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C++도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죠. 프로그램을. 그래서 라이브러리로 만들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쓰면 라이브러리에서 그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딜리트를 하지 않고도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제 딜리트를 해주는 거죠.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포인터를 쓸 때 가급적이면 로우 포인터, 옛날 방식의 new, 딜리트를 쓰지 않고 unique ptr, shared ptr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nique PTR, shared PTR, weak PTR 말이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unique PTR하고 shared PTR 두 가지만 이해하고 우선은 갑시다. 그리고 좀 더 weak PTR까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학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nique PTR은 항상 그것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고요. share PTR은 그것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unique PTR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걔가 늘 한 놈만 가리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unique PTR 써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share PTR은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쓰고 알아서 나중에 반납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unique PTR 쓰면 뭔가 불안해. 그러면 share PTR을 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상황을 잘 보고 이 상황은 unique PTR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면 unique PTR을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터와 관련해서 이제 포인터가 어떤 의미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을 때 null PTR로 초기화해 주시고 null PTR화 해 주시면은 이제 상당히 표준적으로 그 포인터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에서 썼던 void 포인터 제로라든가 null 이런 대신에 null PTR이라는 키워드를 써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항상 포인터를 초기화하고 포인터가 더 이상 특정한 것을 가리키지 않을 때는 항상 null PTR로 바꿔주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R-value, move constructor, universal reference를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